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많이 추워졌는데, 참, 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게, 이 추운 날씨지만 아주 가관입니다. 아유, 그래서 저녁에 간단한 맥주 한 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과 우리 다른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라는 큰 조직도 그렇지만 그 다른 조직들 저야 수의사니까 우리 수익에 돌아가는 거 다 축소판들이에요. 서로 난영난제고요. 그래서 빗대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돌아가는 거 연일 가관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아시는 분 다 아신 내용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조홍 목사라고 아프리카 TV에서 유튜브에 올린 거 있잖아요. 그 내용 황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거의 그게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지금 진짜. 네? 참 그래서 물론 이제 다수의 대중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비밀에 쌓여있고 이런 음모적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1%, 그 측근들을 다 포함해서 5%, 많게는 10%가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대 이집트 시대는 안 그랬겠나요? 다 그런 음모와 비리와 자기끼리 해먹고 살려는 다수의 군중들을 깔고 밑에 깔고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죠. 다수의 군중들을 깔지 않고는 자기 소득이 세금을 못 걷어들이면은 자기도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회가 인간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폐업한 병원들이 꽤 있어서 저는 웬간하면 우리 수의사들 병원들 폐업한다 그래서 장비 일괄 처리하러 안 갑니다. 저도 수의사였고 강남에서 열심히 병원 해야 되는데 뻘짓하느라고 병원도 폐업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료 수의사들 병원 폐업하는 거 저야 이제 업자니까 장비 하나 갖고 와서 이문을 남길 수 있으면 일괄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안 가는데 어제 처음으로 갔어요. 그 원장님을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저랑 거래도 있고 아는 원장님이라서 병원 정리하는 마당에 그냥 깔끔히 가서 일괄 구매해주고 정리하는 거 어차피 병원 원상복구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는 친구 불러서 또 엑스레이 그 에어컨이라는 거 다 떼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마음 찹찹합니다. 저야 1200만 원어치 뭘 사왔다고 해도 이걸 다시 팔아서 저야 이문을 1200만 원 이상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일단 같은 수의사로서 가슴 찹찹합니다. 결국 우리 수의사들이 그 수의 진료 1조라는 시장을 놓고 서로 경쟁하잖아요. 여기는 동문도 없죠. 그죠? 누가 보다 더 합리적인 경영 마인드로 시장에서 승리하느냐, 그 고객의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지, 자기 자존심이나 어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한번 경영에 대해서 저희 실패한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결국 결론은 어차피 우리한테 수익을 주시는 것들은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동물병원을 경영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는 진짜 아주 VIP부터 초진상까지 다양한 거를 우리는 병원에서 경험하죠. 근데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어느 고객층을 몰아가서 나의 주 수입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체질적으로 빠삭하신 분들은 병원 경영 잘 하시고 있고요. 많은 분들,
진짜 순수한 마음의 수의사 돼갖고 뭐 이러신 분들은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원이나 컨퍼런스나 뭐 해갖고 뭐 그런 거 배운 거보다 좀 현실적으로 제가 왜 이 주장을 하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세상은 그러니까 1% 그다음에 그 주위 측근까지 다 합쳐 10% 위주로 모든 정책과 그들이 유리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결국 그 자체가 성장을 저해해요. 그리고 결국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한 문명이 문을 닫게 됩니다. 결국은 계속 인간의 이 경제나 사회, 문화, 문명이 역동적으로 되려면 다수를 차지하는 80%들한테 이 늘 계속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물이 뒤섞이는 바닷물이 뒤섞이는 것처럼 계속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안 돼가 딱 고정돼 갖고 계급화가 고착하게 되게 되면 그 문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자본주의가 시작한 지 한 60년, 70년 돼가지만 너무 이게 빨리 고착화됐어. 이거 한번 이제 뭐 서구 유럽처럼 대공황을 겪어서 뭐 이렇게 되든 간에 한번 판이 뒤집어 엎어져야지 새롭게 일자리도 창출되고 가진 것들이 서로 이게 됩니다. 근데 기득권자들은 이런 식을 싫어하죠. 그래서 뭘 합니까?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난 지금 섬뜩한 게 이놈의 박근혜랑 그 말도 안 되는 그 패밀리들이 박근혜 들어와서 늘 한 게 뭡니까? 북한과 계속 대립각을 놔두고서 어느 순간에 아무 뭐 장관들 회의도 안 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뭐 이러면서 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라고 뭐 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도 똑같고요. 또라이 정권 아닙니까?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다수의 국민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모르고 속고 알고도 속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다수를 차지하는 7, 80%의 국민이 자기 소득을 더 이상 대출 말고 빚 없이 저축을 하고 자기의 소득을 모아놓고 이것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중산층이 막강한 나라가 부자예요. 서구 유럽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세를 아주 강하게 때려서 위에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계속 중산층한테 몰아주죠. 중산층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벨기에나 이런 나라들은 6만 불, 뭐 8만 불 하잖아요. 개인당 GDP가 상당히 갑니까? 생산성이 이렇게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위에서 다 갖고 있고 기업들이 GDP 발전을 다 갖고 있게 되면은 동맥경화가 생기잖아요. 국민들은 계속 헐벗고 근데 국민들한테 누구나 내는 간접세는 죽어도 안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늘 얘기하는 제가 유류세만 안 받아도 우리나라 경제 팍팍 돌아가면 동맥경화가 확 풀리잖아요. 근데 간접세 결국 국가도 정부도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직접세 때리면 있는 자들이 조세 저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수한테 그냥 편하게 때릴 수 있는 간접세를 우리나라는 계속 받고 가는 거예요. 동물병원을 접어들면은 저는 이제 이런 판도가 앞으로 이 다수의 로컬들 한두 칸 병원들이 80% 이상 차지하는 병원들이 병원 원장들이 폐업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으셔야 돼요. 주말 잘 쉬고 자기 삶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동물병원이 이렇게 시장이 가야 되는데 점점 경쟁에 밀리고 또 생기고 폐업하고 이러면서 뭐 요즘 말 그대로 메디칼 하나 차려갖고 뭐 크게 한 병원들이 우리도 그쪽 로컬보다 더 싸게 하는 것도 많잖아요. 박리담회로. 다 뺏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런 병원만 남아서는 그러니까 의사로 치면 의원급들이 살아남지 않으면은 그다음에 의원급을 유지하는 의사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다수를 차지하니까
걔네들이 뒷받침하지 않은 의료계 시스템은 붕괴되는 거예요. 뭐 종합병원만 갑니까? 대학병원만 갑니까? 그러면 우리 수의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소 한두 칸 로컬들이 우리나라 뭐 우리 급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로컬들이 원장님들이 수익성을 가져가고 자기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병원을 잘 유지하셔야지 노년까지 그런 시스템이 되고 또 우리의 조직인 대수나 뭐 서수나 이런 그런 정책으로 가야지 다수의 큰 뭐 우리나라 치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 그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피게 되면 결국 헐벗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우리 한두 칸 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 집단과 조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집단과 조직은 상당히 비슷해요. 어느 집단을 봐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은 결국 이걸 거꾸로 뒤집고 그쪽으로 축소시키면 우리 수익에도 똑같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에 어떻게 나라를 먹혔죠. 들어바친 거죠. 뭐 이시조선 뭐 힘이 있었습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900 몇 번 외침을 받았다는데 외침을 받은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보다 더 악랄하고 지속적이고 오래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국 내에서 있는 자들이 다수의 백성을 핍박하고 빨아먹는 게 더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제대로 된 뭐가 뭐 시민혁명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 보기에 개 족같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권력자들은. 그렇죠? 그 어떻게 해방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것도 뭐 국제 뭐 역사 근대사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 역학과 뭐 이런 거 학계에서 뭐 됐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그게 사회주의입니까? 뭐 북한 국민이 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갖고 김일성이 뭐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으니까 북한의 사회주의가 그렇게 골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얻어나서 자발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뭐 프랑스처럼 그래서 이렇게 공화정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나라는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 역사. 그러니까 허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됐어요. 공화정이란 뭡니까? 세습과 신분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상권 분립에 의해서 뭐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선거를 하겠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 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에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나누겠죠. 그죠? 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저는 이제 뭐 대학교 때 소시지에 진짜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자였는데 지금 와서는 공산주의 참 좋죠. 제 꿈입니다, 진짜로. 진짜. 공산주의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인간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 있느냐도 문제겠지만 사회주의, 그 중간당의 사회주의조차도 국가 사회주의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은 늘 얘기하죠.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욕심 챙겨야 돼. 그럼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경제적인 운영을 할 때 자본주의를 들이대면은 아주 첨예하게 되죠. 자본주의 경제 논리는 결국 노름판과 똑같지 않습니까? 10명이 친단 말이에요. 뭐 포커를 치든 뭐 홀덤 치면 한 10명만 같이 쳐요. 계속 판을 돌리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딴 사람과 본전인 사람, 잃은 사람이 나뉘겠죠. 그럼 오링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리를 빌려주잖아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계속 판을 거듭할수록 가진 자들은 한두 명, 10명이 친다면 뭐 그도주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만 서너 명, 나머지 절반 이상은 다 빚을 지고 고리를 쓰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정책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의 이런 이게 어차피 계급화가 될 수밖에 없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나뉠 수밖에 없는 경제 시스템을 뭐 물론 그렇게 해야지 또 인간의 또 뭐 기발한 노력과 이런 게 되겠지만 이런 거를 늘 풀어주는 그래서 계속
위에 쌓여진 거를 밑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는 우리가 말해서 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내리고 계속 순환 구조를 해야지 영구적인 순환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이. 그렇죠? 자연이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순환 구조. 그러니까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은 영구적인 순환 구조가 돼 있잖아요. 영성적인 그렇게 되는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사회는 여지껏 그렇지 않았죠. 과거 고대 시대를 봐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체제가 바뀌었어요. 뭐 그 뭐 막스의 뭐 그런 거를 얘기 안 하더라도 바뀌어 왔어. 근데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죠.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걸 세습시키려는. 그래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계속 억압하고 결국 자기네들이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건 다수한테 세금을 땡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관을 퍼주면서 이런 게 없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이제 권력층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음지와 양지. 그죠? 뭐 합법적이든 비합적이든 음지에서 또 군림하는 뭐 마피아가 대표적인 뭐 범죄 조직들 마찬가지. 음지. 드러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그다음에 양지. 양지에 있어서 엘리트나 이런 우리나라 보면 뭐 조직 보스 뭐 이런 그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통하는 게 또 뭐 검찰이랑 검찰 경찰이랑 다 통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랑 다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대한수의사회를 우리 조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뭐 할 말은 많죠. 우리 대한수의사회 그렇죠? 우리 연영 한번 굳이 뭐 한번 보세요. 연영이나 우리 정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의식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수의사들이 뭐 그건 열심히 하시는 건지 많이 낮았죠. 예전에 10년, 15년 전에 비해서. 예? 그때는 뭐 정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갔죠. 자기 병원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았죠. 자, 그럼 대한수의사회도 마찬가지고 대한수의사회가 우리 수의사회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회원이 스스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뭐 대통령령 수의사법에 의해서 50년대부터 만들어졌잖아.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냥. 좀 그때 우리 50년, 60년, 70년대 수의사들이 좀 똑똑했으면은 지금 뭐 한의대 뭐 의대들 4년대 뭐 이 한의대 그때 2년이었잖아요. 그때 진짜 진료 체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 수의사들이 그렇지 못했죠. 그랬죠? 80년이 넘어왔어요. 80년 넘어와서 이제 대동물이 이제 소수입하고 뭐 농약 자살에 뭐 이렇게 자살했잖아요. 그때 80 존경환이가 엄청 수입했잖아요. 그때 농약 먹고 자살한 오한섭 씨가 있어요. 농민이 그 양반이 우리 그 저기 홈펫 동물병원 오승섭 원장의 형이에요. 친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건대 수의학과 선배 중에서 유일하게 존경하는 선배예요. 오승섭. 그래서 이 형 뭐 83학번인데 그때 뭐 자기 형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완전 멘붕이 됐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8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대동물 시들해지니까 이제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했죠. 그래서 GDP 늘어나고 이러니까 소동물이 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익에는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때 얘기한 것처럼 90년. 근데 90년대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이제 이 당연직 수의사면 무조건 당연히 수의사회 가입이는 이게 뭐 공정거래 위반이고 그때 세계화 바람이고 뭐 그때 뭐 수익 개방뿐만 아니라 금융, 교육 이런 거 다 개방하라고 압력을 받아서 이런 것도 조직에 대한 것도 이제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서수 회장이 홍영선 씨였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는 서울대들이 뭐 대수도 마찬가지 아니고 서울대 출신들이 다 할 때죠. 뭐 짜고 치든 뭐든 뭐든. 뭐 우리나라 거의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서울대 출신들이 똑똑하죠. 서울대 똑똑합니다. 근데 거기에 근데 이들이 이 서울대 출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솔직히 어떤 분야 각 분야든 마찬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서울대 출신들은 거의 보면은 뭐 저 때만 비교해도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이 서울대를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속성이 되게 이기적인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기적이고 뭐 어떤 뭐 있으면 그쪽은 자기 이익만 찾아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뭐 이렇게 전교 1등 하는 애가 뭐 학내 문제들 뭐 이런 거에 뭐 이런 거 나서는 걸 좀 못 봤어요, 지금. 똑같죠. 서울대 출신 애들이 그렇게 카르텔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서울대 마피아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우리 수의사와 관련된 약품이나 이런 거에 거의 다 CEO들이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것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가 늘 얘기했잖아. 상대방의 이익도 존중하라. 더 나아가서는 다수의 이익을 밑밥을 깔아야지 고기들이 모여서 결국 자기가 군림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밑에 내려주는 게 없게 되면은 밑에가 싹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군림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현명해졌는데 인간의 속성이 그렇지 않죠. 무한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죠. 그래서 홍영선 씨가 됐어요. 그때 조유기 원장이 몇 년 꽤 오래 했어요. 하시다가 뭐 나이도 있고 하셔서 뭐 우리 수의계 원로시잖아요. 소동물에 뭐 얘기했지만 과거 태계로 쪽부터 시작하신 분이고 홍영선 씨도 결국 중도에 내려오셨죠. 그때 뭐 지금 박근혜 뭐 비슷한 거예요. 뭐 측근해놓고 뭐 갖다 놓고 우리 조그만 뭐 그때만 해도 뭐 서수의 예산이 뭐 몇 억 됐겠습니까? 그거 빼먹으려고 뭐 사돈의 8천 갖다 앉혀놓고 뭐 허위 뭐 해갖고 뭐 월급 뺏어가고 그거 빼먹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거 뒤집은 게 상내용 회장이에요. 그쵸? 어떻게 돼요? 서울대 원로들이랑 뭐 대학원생 동원해서 그때 뭐 서수선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갔습니까 많이? 그때 기억나 2000 뭐 2, 3년 전 얘기인 것 같아. 1년인가 2년인가. 근데 뭐 상내용 회장 전 회장 또 연임을 했잖아요. 6년을 3년 6년. 이 양반 복수전공자잖아요. 뭐 생물학과인가 그럴 거야 아마. 70년대 학번인 나이는 많아. 그러니까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수전공자를 뭐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목적은 명료합니다. 내가 수의사로서 출세하겠다는 게 명료하기 때문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상내용 회장이 됐죠. 뭐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상내용 원장만큼 또 뭐 그렇게 뭐 많이 뭐 이 사람 경력 화려하잖아요. 말로 삼성도 다녔고 뭐 ROTC 출신이고 뭐 이러니까 그 ROTC 라인도 우리나라에 막강합니다. 삼성 라인도 ROTC 계각 세요.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 5년도에 또 이제 또 선거가 있었죠. 근데 제가 3년 상내용 씨가 서수 운영하는 거 그때 뭐 별로 관심 없었죠. 병원들 바빴잖아요. 그때 월드컵 때. 뭔 짓을 하고 무슨 비리도 아닌 비리 진짜 뭐 벼룩이 간을 내먹죠. 뭐 그거 하나 빼먹으려고 그 측근들 동원해서 똑같습니다 지금. 응? 박근혜 뭐 정부 뭐 똑같죠. 다 이권 개인의 이권과 관련돼서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카르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이 아니다 해서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 서울대 출신 중에 홍알 씨 똑똑하신 양반이시죠. 우리 수의계에서 한국 동물 무슨 협회 최초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서울대 똑똑해요. 네, 인정합니다. 그거 진짜. 그리고 진짜 뭐
많이 뭐 주워 들어서 뭐 카피 잘해요. 그래서 외국 것들 시도를 많이 하고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홍하일 씨는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루겠는데 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평가라는 무로 평가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홍하일 씨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오류도 있죠. 그거 하는데 우리 시기에서 한 자취를 남긴 인물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붐이 불었어요. 내가 2001년도에 이제도 뭐 여러 가지 수의사에 그 해결할 일이 많아서 대수가 그때 익명이었어요. 익명에서 뭐 수의사들 그때도 뭐 들어오셔갖고 지금 DVM처럼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건 개혁하자 뭐 하자 해갖고 그거 그때부터인가요? 대수에 제 이름 치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2001년도부터 쭉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내가 뭐 총대를 매게 돼서 뭐 해갖고 뭐 홍할 씨 만나서 뭐 미수모도 미래를 뭐 하는 뭐 수의사 기억도 안 납니다. 2001년도. 그러다가 그때도 뭐 한국동물협회 또 왜 조직에 뭐 이익도 있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간에 자기 이익 있으면 서로 이용해 먹고 서로 결탁하고 또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흘러온 것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상내용 씨가 서술을 할 때 제가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섰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상내용 씨 여러 가지 뭐 문제 갖고 예전에 저기 어제 천호동에 있는 모 감사님이 상내용 씨 뭐 여러 가지 횡령이나 배임 갖고 또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서술 회장은 또 뭐 회원들 명예훼손으로 또 맞고사하고 하지. 근데 그거 해결된 것도 없어요. 진짜 외부에서 보면 진짜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게. 내가 이거 갖고 검찰청에 갔는데 검찰청 우리 이제 옛날에 운동권 선배가 또 이 양반도 또 개가천선에서 그 중앙지검 뭐 조사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고 갔는데 창피한 거야. 이거 뭐 건이 안 된대요. 이거 한 10억도 안 되는 그거 갖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잡범이래 잡범. 알아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나왔는데 지금 또 뭐 얘기하자면 이혁군 감사가 뭐 손은필 씨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손은필 씨가 돼갖고 이제 전북대 라인이 서술을 해갖고 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는 뭐 서술을 떠나와서 그런지 뭐 똑같을 겁니다. 뭐 측근들이랑 해갖고 이건 되는 것들 하고 세미나 얘기하잖아. 세미나 하면은 돈천 이상 남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회계 처리 안 하고 뭐 해갖고 뭐 회를 위한 걸로 뭐 해갖고 이중양분 만들었다는 얘긴데 그 회를 위한 거겠습니까? 그럼 회를 위한 게 자기네들 회지 다수의 그 로컬 원장들을 위한 뭘 했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컨퍼런스 하게 되면은 업체들한테 뭐 업체들이 막 뭐 돈으로도 내지만 돈이야 내는 거야 입출금 있으니까 뻔한데 현물로 내거든. 사료 이렇게 갖고 회원들한테 나눠주라고. 뭐 1톤 이상 갖다 주면은 그거 안 나눠주잖아요. 컨퍼런스 때. 그리고 자기 병을 짱 박아놓고 이제 이사들끼리 나눠 갖고 그걸 또 현금화 시키려고 그걸 또 다른 도매업자한테 낚아가지고 팔다가 또 그것도 감사해고 창피하지. 나 진짜 창피해 죽겠어 지금. 나 박근혜 창피한 거랑 똑같다고 봐요 지금. 우리 수익에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뭐 소수 얘기는 그렇고 뭐 지금 뭐 손은필 회장 또 내가 모르겠어. 문제는 뭐 정보 이제 더 이상 없으면 모르겠는데 뭐 진짜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정책을 피고 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기 힘들어요. 그 역사에 뭐 몇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도 발전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회일 수 있어요. 이런 세순 사건을 보고 진짜 만년 여당 바라기였던
절반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도 이제는 의식을 깨야 돼.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주의 한 지가 60년, 70년 넘었으니까 좀 제발 깹시다 좀. 이런 양아치 같은 인간들을 정권 위에 올려놓으면은 우리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후세를 위해서 올바른 초이스 좀 합시다. 그러니까 정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들 보게 되면 단순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때 경기가 나빴습니까? 연 5% 이상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어? 그때 글로벌 금융 뭐 위기 오기 전이잖아요. 그럼 유동성 확 풀어갖고 부동산 노무현 정부도 막으려고 말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그래서 이명박을 찍어주는 주위 사람들 보면 내가 그때도 한심했죠. 왜 이명박을 찍냐? 경제를 살릴 것 같아서. 그래도 이명박이가 5년 하면서 노무현 때부터 성장률이 더 높았습니까? 그 747 공약이 달성이 됐습니까? 연 7% 성장해서 됐습니까? 4만 불에 말도 안 되잖아. 박근혜는 또 어떻습니까? 또 박근혜 또 됐어요. 누굴 떠나서 뭐 문재인이 된다 한들 지금보다는 좀 나아졌겠죠. 좀 많이 기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독재 시대 때 박정희 때 뭐 어떻게 성장했다는 그 추억을 갖고 이게 독재랑은 뭘 무슨 개 씨발 양아치질을 해서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경제라는 것은 그 나라의 발전과 GDP를 보면서 산업 발전을 그 과정을 겪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 때 이미 겪었고요. 그 과정이지 그것을 갖고 독재를 했으니까 발전을 했다? 민주주의하면 덜 발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서수나 대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수 회장 직선제 하자 이거예요. 하면 더 혼란스럽다 뭐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해보지도 않고 그럼 이대로 뭐 간선제를 해갖고 말도 안 되는 대수는 대의원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나마 서수는 정관에 박아갖고 대의원들 선거 때 서수 회장 선거 때 뽑게 만들었어요. 그때 저를 비롯해 몇 명들 이렇게 딱 정관에 박아놨어요. 그렇지만 또 대의원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인데 얘네들이 또 보면은 지부장도 하고 그래요. 당연직 대의원이래요. 그럼 자기 작업실인 고수도 아닙니까? 응? 대수 선생님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그냥 늙음하게 명예나 쌓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회비 눈먼 돈들 받아먹고 우리 수의사의 영원한 족쇄 10시간 연수교 열나 빨아먹고 컨퍼런스 해갖고 뭐 여러 가지로 또 회 운영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보다도 다수 로컬 원장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뭔가 정책적으로 만들고 좀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안 되면 결사 대정부 추쟁해야죠. 진짜 소갑차 생각하고 대정부 추쟁할 게 없습니까 우리가? 거리를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의 조직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룰도 없고 통제도 없으니까 자칭 뭐 메디칼이고 뭐고 뭐 해갖고 뭐 2차 리퍼를 보내라 뭐 해갖고 지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네들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갖고 1조라는 그 동물 진료 매출을 절반 이상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컬 원장들은 밀리잖아요 경쟁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뭐 젊은 원장들이 마마앤 파파스 지원을 받든 뭐 대출을 받든 해갖고 뭐 5억 10억 뭐 20억 배팅해갖고 메디칼 차리는 것보다 차라리 나이 40, 50대에서 경쟁에 밀린다 싶은 한두 칸짜리 병원 원장들이 모여서 병원 크게 만드세요. 경륜도 많고 많잖아요. 자기 거 좀 양보하시고. 응? 그러면 나중에 70, 80도 계속 진료할 수 있으세요. 이대로 한두 칸 운영해갖고 계속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도태하십니다. 연합하세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예전에 강남구에서도 그 안 해봤간데 했어요. 그때 24시간 병원 내가 설문조사를 해갖고 2007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래서 강남구 수의사들 모여서 60개이잖아. 제일 많죠 전국에.
모여서 우리 그때 24시간에 20개 정도 됐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랑 공생이 안 돼요. 왜? 진로 다 뺏어가잖아요. 다시 보냅니까? 말은 보낸다고 하죠. 이러지 말고 그러면 그때 다수의 동물병원 30군데 강남구에서 모여서 한 500만 원씩 투자해 갖고 2차 전문 병원 만들자. 시도도 한번 해봤어요. 안 됩니다. 뭐 지금은 뭐 시도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모이세요. 현명해지세요. 국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조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얘네들 1% 10%는 마피아처럼 단단하게 조직이 돼 있어요. 자기 이권은 아주 첨예합니다. 이들은 못 이기잖아요. 그 다수 80%의 대중들을 민중들을 그 로컬 병원들을 조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죠. 뭉치세요. 대수소수가 희망이 없으면 뭐 누가 뭐 협동조합이라도 만들어서 뭐 뭉치셔야지 뭐가 되지 않습니까? 어? 이대로 그냥 날 늙었다고 아니 그 안에 뭐 경험한 게 우리 자산인데 해서 병원 닫게 해서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기 병원 또 조금만 뭐 고정 이 병원을 그러니까 지역의 병원들이 로컬이 있어요. 10개 병원이 있는 바운더리라고 치면은 한두 군데가 빨대 병원이라 치면 8군데 병원이 모여서 4명 절반만 모여서도 이렇게 갖고 2차 갖고 크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자기가 가진 거 병원 정리하기 힘들어요. 자기 걸 포기해야지 큰 걸 갈 수 있는데 이게 어렵죠. 다 딸린 식구 있고 뭐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수의사들이 서로 소원해집니다. 솔직히 뭐 앞 건너편 병원 원장이랑 뭐 친하게 지내는 원장들 뭐 수의계 많습니까? 그 수의사들 진짜 개인적이잖아요.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더 못 뭉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깝깝하지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고 우리 수의계도 똑같은 판박입니다. 판박이. 그래서 뭐 내년에 또 뭐 대수서수 선거일 거예요. 그래서 뭐 움직이는데 제가 그때 좀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게 좋은 말은 아니죠. 기대를 하고 뭔가 좀 바뀔 거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는 이런 선거 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어떤 결정의 계기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기회잖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내 보기엔 다음 달쯤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임기하고 이제 한나라당의 수구 세력들 싹 좀 정리 좀 하고 나라를 좀 새롭게 제2의 건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이게 노령화랑 계속 이렇게 금수저 이게 갈려서는 나라가 발전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수익에도 마찬가지. 우리 수익에는 뭐 다들 먹고 살만 하신 건지 뭉치질 못하신 건지 이대로는 뭐 그리고 어차피 수의사에 적은 수의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의사끼리 경쟁. 수의사끼리 경쟁할 수 있는 올바른 뭐 축구도 룰이 있잖아요. 룰하고 딱 급이 있지 않습니까? 급이 어? 프로 선수 있고 나이대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붙잖아요. 초등학생 조그만 여기도 큰 헤비급까지 다 그냥 붙잖아요. 이런 룰도 못 만들고 이러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우리 수의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다수의 수의사, 80%를 다지하는 로컬 한두 칸 병원 원장님들이 잘 살고 수의사로 자부심을 갖고 직업에 협회가 이런 80%를 강력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이게 협회가 돼야지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희망이잖아요. 어? 답답합니다. 원장님들 네,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하시고요. 일단은 뭐 끝까지 살아남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존을 권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